순교자 아들 1. 자네가 순교자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 있더군. 참 대단한 집안 출신이야. 이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앞에 놓고 칭송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화를 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말을 피한다. 물론 나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내 뜻을 따라 아무도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다. 집안엔 성경 찬송은 물론 그에 관한 책자가 단 한 권도 없다. 이건 내가 교회에 대하여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안에서는 누구도 예수나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이건 가정의 일원이 되는 기반이고 철두철미한 내 원칙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붙어 살려면 꼭 지켜야 할 가훈이 되기도 한다. 지금 나는 일생 너무 과로해서 아직 펄펄 살아야 할 나이에 양로병원에 10년째 누워있다. 고일을 몇 년 앞두고 나는 허방을 딛듯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이 모두가 아버지 때문이다. 순교자란 명패를 달고 신나게 죽어버린 아버지 말이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올망졸망 자식들 넷과 30 초반의 아내를 험악한 이 땅에 팽개치고 혼자 훌쩍 자기가 사랑한다는 예수를 따라 가버린 비정한 남자다. 아무튼 아버지는 예수의 벽이 들린 사람이다. 이런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두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 실컷 먹이고 대학원까지 내 두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시켰고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내놓았다. 자식들은 내 뜻을 따라 잘 자라서 남의 땅인 미국에서 모두 전문직을 가진 인물들로 성공했다. 큰아들은 심장 전문의, 작은 아들은 안과 의사, 하나뿐인 고명딸은 대학 강단에서는 교수가 되었으니 이만하면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가장의 책임을 달성한 셈이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처럼 있으나마나한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식들이 결혼할 적에 모두 작지만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었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한 상태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주치의가 인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저들은 내 침대에 쭉 둘러섰고 나를 담당한 의사는 당당하게 나를 난도질했다. 이 환자는 1년 전부터 식물인간 상태야. 물도 못 삼키니 콧줄에 의지하고 살고 있어. 깡통에 든 유동식 음식 양으로 변을 조종하고 있으니 매일 회진할 적에 혈압과 심장을 체크하고 링거 주사로 수분을 공급하지. 그중 한 학생이 물었다. 몸 전체가 매미가 허물을 벗듯 살갗이 일어나네요. 이 환자 말이야 벌써 3번째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있어. 사람도 늙으면 곤충처럼 되나 보죠. 저들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나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면서 귀청을 찢고 가슴과 머리를 스쳤다. 화가 났지만 슬픔이나 분노를 단 한마디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귀만 살아있는 것일까? 게다가 총명탕을 먹었는지 머리는 멀쩡하다. 나보다 암에 걸려 먼저 가버린 아내의 젊고 발그레 핏기 도는 팽팽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나는 이렇게 늙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50대의 싱싱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알찡거린다. 하루 종일 누워서 내가 하는 일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는 일이다.
걸어온 평생이 눈앞에 커다란 총천연색 스크린으로 펼쳐지면 그걸 따라 인생길을 다시 걸으며 시간을 보낸다. 순간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을 떠올리며 이를 갈면서 지낸다. 한 세상 살아가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가슴 속에는 마멸시킬 수 없는 엄청난 증오가 활화산처럼 끓고 있다. 심신이 건강하여 바쁜 삶을 살 적에는 시간에 쫓겨 묻어든 그런 미움이 파편처럼 떠돌다가 이따금 비수처럼 불쑥 나를 찔렀으나 이제는 온전히 그 미움이 끌어올라 화산의 분출구를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고인 미움이 퇴적되어 광질이 된 탓일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목욕시키는 여자들이 째깔거린다. 흑인인 저들은 무례하게 내 몸을 고사한 통나무처럼 이리저리 굴리고 거칠게 다루어서 귀 속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다. 때때로 샤워기로 머리를 감기면서 투덜거린다. 이 할아버지 말도 못하고 숨만 쉬는 식물인간이건만 얼굴에 분노와 짜증이 서리서리 덮개로 앉아있어. 마치 터뜨리기 전에 고무풍선처럼 고집과 미움이 가득한 얼굴이란 말이야. 그러세인지 몸도 이상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어. 마치 쇠심줄 낀 단단한 고깃덩이처럼 씻기기 힘들어. 그래서 모두 이 환자 돌보기 싫어한다니까. 죽어가는 노인들의 무덤덤하고 편안한 얼굴이 아니라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에 몸까지 힘이 잔뜩 들어있을 정도로 이상해서 목욕시키기 정말 힘들다. 둘이서도 힘겨워 도우미를 한 명 더 요청해야겠다. 동서양을 물러나고 이 나이에 이르면 다 내려놓고 편안한 얼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 환자 아마도 마음속에 고인 아픔이 많은 모양이야. 저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내 몸뚱이가 나의 일생 가슴에 한으로 맺힌 고통을 드러내는 모양이다. 그들의 말대로 나란 사람은 이렇게 쓰러진 고목처럼 누워있어도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미움 덩어리를 저들이 씻기기 힘들다는 뜻일 터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쇠심줄처럼 질긴 미움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내 목숨이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형해 속에 빠져 호적이는 나의 공간을 깨트리고 내 손을 거칠게 잡는 여자의 손의 감촉으로 인해 나는 화들짝 놀래 몸을 움츠렸다. 잘못했다가는 뼈가 부서질 수도 있을 정도로 손가락 뼈까지 버석거리니 말이다. 이미 지난번 목욕할 적에 가쁜 숨을 내쉬는 검둥이 뚱보가 어찌나 거칠게 내 몸을 다루는지 팔뼈에 금이 가서 아픈데도 나는 말을 못하고 고목처럼 누워 있었으니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날 팔뚝이 퉁퉁 부어오른 걸 회진 의사가 보고 어깨거리를 해서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다. 내가 좋아하는 라일락 향기가 콧가를 스친다. 이건 딸의 냄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니 몸이 약해서 늘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녀석이다. 이 애를 보면 바로 밑에 가여운 내 여동생이 떠올라 더 연민의 정을 느꼈을 터이다. 시집가서 고생을 하는 딸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도 가여운 여동생을 생각나게 한다. 딸은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아빠, 이제 그만 엄마 곁으로 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통나무처럼 누워있으면서 몸에 이렇게 많은 걸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만 가. 음식도 코로 먹으니 맛을 보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으니 대화도 못하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재미있는 야구 중계를 텔레비로 보지도 못하잖아. 작년에 의식을 잃기 전 10월 말 여름에 그래도 그때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때도 척추 협착증으로 잘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니 소변줄이 방광과 연결해서 꽂혔고 링거 주사기가 왼쪽 팔에 매달려 있었다. 커다란 산소 탱크가 옆에 놓여 있어 병황에 따라 이따금 산소 마스크를 쓰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골반뼈가 있는 엉덩이 언저리에 욕창이 생겨 떠오는 모양의 링이 엉덩이를 맞춰주고 있다. 혈압과 맥박을 재는 기계가 옆에 있는 건 며칠 전부터 갑자기 폐에 병소가 있어 호흡이 곤란해지자 가져다 놓은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몸에 매달리는 것들이 자꾸 더 늘어난다. 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일 걸 기대했는데 기가 막혀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으나 꼼짝을 못하니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딸은 이리저리 내 몸을 들춰보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러더니 병실한 다른 환자들을 둘러보고 발달된 의료 장비로 사람을 뉘어놓고 동물적 호흡 기능만 유지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당에선 교수처럼 일장연설을 해댄다. 이미 죽은 인격을 몸뚱이만 살려놓고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있으니 이건 분명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딸은 한바탕 떠들어댄다.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에게는 인사도 없이 딸은 휑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렸다.